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는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번의 이렇게 출연 동안에 뭘 하면 그래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애청자,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마 많은 채널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혈관 질환에 있어서 끝판왕인 혈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환절기 날씨가 바뀌는 계절, 그리고 요 3월 달에 사실은 혈전 질환에 의한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혈전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목도 노심초사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혈전에 의한, 혈전을 위한 혈전입니다. 앞에 세 가닥의 혈전과 마지막의 혈전은 다른 단어 뜻입니다. 보시면 앞에 언급한 혈전은 쉽게 말하면 코딱지, 이렇게 코피가 났을 때 우리가 딱지가 앉아서 피가 멈추는 그게 바로 혈전입니다. 소위 피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생물체의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조그만한 핏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런 혈전을 위한 혈전을 벌이고 있는 저같이 혈관 보는 사람들의 혈전은 생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맹렬하게 싸운다, 전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면 그래서 두 번째 혈전을 치르는 사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희를 곤란하게 만드는, 또 저희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바로 사실은 혈관 안속에 돌아다니는 혈전입니다. 기본적으로 혈전은 혈관에서 손상이 돼서 피가 나는 경우에 혈전이 들러붙어서 피가 새지 않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혈관 벽에 붙어 있지 않고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혈류의 공급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동맥의, 그러니까 혈전의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혈관이라고 하면 주로 동맥과 정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의 혈전과 정맥의 혈전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동맥에 생기는 혈전은 이렇게 기름 찌꺼기들이 끼다가요, 길이 좁아지게 되니까 피 속에 있는 지나가던 아이들이 꽉 끼어버리는 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죽상경화반이 있다가 혈전이 생기는 것이고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혈관 안에 이렇게 혈관이 말캉말캉하게 되는데, 혈관이 병들게 되면 혈관 속에 이렇게 기름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그러면 내경이 좁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지나가던 안에 있던 성분들이 피떡, 혈전을 만들면서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혈전, 동맥의 혈전은 기름 찌꺼기가 있는 데서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혈전은 아주 작은 아이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아이들이 세력을 불리면서 크게 되고 결국에는 막게 되는, 사람의 인생사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자리에서 발생한 동맥의 혈전이 있는 것과 다르게 또 다른 곳에 생긴 혈전이 슬금슬금 자리를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30평대 사는 아파트에 약 5평짜리 혈전이 생겼는데, 이게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작은 평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색전이라고 하는 말인데, 혈전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바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일 때 이게 머리로 날아가서 생기는 혈전성 색전성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동영상을 보시면 원래 심장 안에는 이렇게 피가 펌핑을 합니다. 4분의 4 박자로 쿵짝 쿵짝 해야 되는데, 심방세동이 되면 심장이 가늘게 떨리면서 심장 안에 있는 피가 머물게 되다 보면 혈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혈전이 보시는 것처럼 쭉 타고 어디로 날아가느냐? 머리로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혈전이 심장에서 생겼는데 뇌로 날아가 버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뽐내는 것이 바로 혈전의 이동인 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색전이 아까 심장에 생긴 색전이 머리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CT 소견인데 화살표 부위에 하얀색 혈관이 콱 막혀 있죠. 이게 바로 심장 안에서의 혈전이 쭉쭉쭉쭉 날아가서 이분은 운이 좋게 머리로 날아가지 않고 다리로 날아가서 무릎 쪽에 있는 동맥을 콱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러면 극심한 다리 통증, 감각도 없어지고요. 보시면 색깔이 하얗게 알그스레하지 않고 하얗게 변해버리고 심각하면 이거를 절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혈전은 색전, 혈전의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동맥의 혈전 말씀드렸고 정맥의 혈전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정맥의 혈전은 혈전 안에서 이렇게 제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정맥 안에서 이렇게 혈전이 생기는데요. 정맥 자체는 워낙 큰데 혈전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쭉쭉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요. 마치 연어들처럼 계속 심장 가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폐혈관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 환자분이세요. 61세 남자분이 갑자기 열흘 전부터 우측 다리가 부었는데 숨이 차다고 오셨어요. 숨이 차요? 보시면 실제로 다리가 양쪽의 차이가 많이 나죠. 열흘 전부터 다리가 부었는데 숨이 차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폐색전증을 걱정해서 CT를 찍었더니만 CT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혈관 안에 하얀색으로 아주 정상이어야 되는데 보시면 까만색, 검은색 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색전, 혈전입니다. 다리 심부정맥에 있던 혈전이 슬금슬금 이동해서 폐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맥혈전증도 폐색전증처럼 생기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실제로 치료를 보시면 왼쪽은 혈전을 제거하기 전에는 정맥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오른쪽에 제가 혈전을 빨아내고 난 다음에 혈전 제거하는 시술을 했더니만 보시면 혈전이 하나도 없어지고 혈관이 쭉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이분은 다리가 부어서 숨이 차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정맥혈전에 의한 폐색전증이 의심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 중 또는 강의 말미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다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님 질문 주셨는데요. 동맥경화증이라는 말은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말이고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안쪽에 죽상, 기름이 끼는 것을 바로 죽상경화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경화증은 그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거고요. 실제로 혈관 안에 기름이 끼는 것은 죽상경화증인데 대부분 두 가지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동맥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당연히 연세가 드시면 딱딱해지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도 혈관이 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님이 또 다른 질문 주셨는데요. 57세이신데 혈압약을 3개월쯤 복용했는데 노바스크 아주 대표적인 혈압약입니다. 혈압 조절은 잘 되는데 약 먹은 이후부터 목이 너무 가렵고 얼굴도 너무 붉어지고 얼굴빛도 너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럴까라고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노바스크라고 하는 혈압약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요. 간혹은 예민한 분들한테는 얼굴이 발그스레해지고 마치 피부병이 있는 것처럼 착색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콩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랑 상의하셔 가지고 혈압약은 대략 5가지 정도의 혈압약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약제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또 제 강의를 또 연결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한 심장은 이렇게 아주 발그스레하고 피가 뻥뻥뻥 잘 도는 심장이어야 되는데요. 심장의 위치는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 몸속에 있는 혈전을 꺼냈을 때 나온 혈전의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혈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선짓국에 들어가는 선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색깔이 불구스름합니다. 검은색이 되죠. 왜냐하면 산소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런 혈전들은 조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혈전들이고요. 만약에 혈전이 오래되게 되면 이게 파고들어 가지고
혈관벽이랑 같이 엉겨붙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랑 같은 색깔의 약간 기름 색깔이 드는 회색빛 요런 색깔로 좀 변하기 때문에 색깔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혈전들은 한번 생기면요. 꺼내면 꺼낼수록 계속 생깁니다. 거의 뭐 유령, 지렁이처럼 계속 꺼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혈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요. 이게 심장 혈관이 혈전을 막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심장이 정지를 하게 되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장마비는 한 90% 정도가 심장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바로 급성심근경색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 환자를 보여드리면 43세 여자분이신데요. 진짜 엄청 통증이 있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보시면 요 가운데 여기 까만색의 혈관이 꽉 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텐트 시술하면 뻥 뚫렸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병원에 빨리 오시기만 하시면 이 시술하는데 뭐 한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혈전은 43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혈전은 빨리 올수록 치료가 비교적 쉽고 예후, 그러니까 후유증도 별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했던 스텐트 삽입술의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제 딱딱해지고 찌꺼기가 낀 혈관에다가 유도철선을 집어넣고요. 혈관 안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으로 된 망을 쭉 집어넣어서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히는 겁니다. 이러면 혈전 같은 것들이 끼지도 않게 되고 피가 숭숭숭 다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이 금속은 완전히 금속이기 때문에 한번 삽입을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혈전 예방을 위해서 약을 평생 동안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몸에 혈전이 생기면 있는 혈전을 꺼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배를 가르거나 혈관을 갈라서 이렇게 꺼내는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수술적 제거술이 있게 되고 저희처럼 시술하는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주로 뇌혈관에는요. 이런 그물망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혈전을 딱 잡은 다음에 그물처럼 빼내는 스텐트 혈전 제거술이 있게 되고 주로 저희나 또는 큰 혈관에 하는 것들은 흡입성 이제 제거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빨대처럼 쭉 들어가서 뭐 혈전 있는 부위에다가요. 이렇게 해서 음압을 걸어서 꺼내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환의 정도, 위치, 혈전의 크기 등등등을 따져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혈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제가 혈전은 계속 무슨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대부분 붉은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3세 여성의 혈전은 무슨 색깔이냐 보시면 요 하얗게 요게 보이세요? 요게 바로 혈전입니다. 이 혈전은 무슨 색이에요? 바로 흰색이죠. 치즈 빛깔이 나죠. 왜 이렇게 혈전이 그러면 치즈 빛깔이냐? 혈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치즈 빛깔처럼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발그스레해졌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약간 찰흙이나 기름처럼 꼬들꼬들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은 초기에 오셨기 때문에 혈전 자체 색깔이 붉은 색깔이 아닌 흰색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심근경색증이 생기면 그걸로 대부분은 극심한 통증이 있게 되는데 운이 없으면 그걸로 그대로 촥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지만 2위가 바로 심장병이고요. 뇌혈관 질환이 바로 4위인데 심장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은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혈전에 의한 뇌졸중 또는 그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1위가 암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 1등이고 특히 돌연사 갑자기 사망하는 환자의 90%는 바로 심장혈관의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혈전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치명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시술한 제 환자분인데요. 39세 남자분이시고 속이 그냥 쓰리다라고 했어요. 하루 전부터. 그래서 39세 남자니까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 생각하셔가지고
소화제도 사 먹고 저기 약국에 가서 짜 먹는 약도 먹고 뭐 이렇게 손을 딴다 그러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저희 응급실로 오셨고요. 보시면 혈관 속에 이게 관상동맥 조영술인데 뒤쪽에 혈관이 혈전을 콱 막혔고요. 앞쪽에도 보면 기름 찌꺼기로 군데군데 이렇게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전을 뽑아내고 스텐트라고 하는 망을 집어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이쁘게 원래 자기 모양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술을 사실 이런 시술하는데요. 제가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3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이틀 동안 고생하다가 오셨는데 치료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 환자한테 거는 혈전을 보시면 색깔이 붉으스름한 혈전이죠. 생각보다 혈전의 양이 네,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혈전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명적인 악결과를 그러니까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혈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성이 되고 성장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생성이 돼서 성장하기 이전 단계에서 초기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질문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안중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D-다이머 수치가 2227이라고 하셨는데요. D-다이머라고 하는 수치가 바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시면 혈전이 우리 몸에서 있는지를 보는 많은 검사 수치 중에 하나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300 미만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2227이면 엄청 높으신 겁니다. 그런데 D-다이머는 꼭 혈전일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감기 걸렸거나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할 때도 위양성 가짜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 혈액 수치에다가 더하기 해서 중환님의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CT나 초음파, MRI 같은 추가적인 방사선 영상의학과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수치는 꽤나 높은데요. 네. 뭔가 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위에 예, 경희정님, 정경희님, 네. 네. 혈압약 올메텍을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추울 때 운동 나갔다 오면 머리가 아픈데 이유는 뭔가요? 하셨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혈압이 있거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우리 TV나 영화 보면 막 뒷목 잡잖아요. 뒷목 잡으면 와 혈압이야 막 이렇게 설명 많이 하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울 때 운동 나갔다 오셔서 머리 아픈 거는요. 또 뒷목을 잡는 이유는 대부분은 혈압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추우면은 이렇게 몸이 웅크러들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육이 좀 이렇게 뭐라 경직이 된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경희 님처럼 추울 때 나갈 때 머리가 아픈 분들은 이 머리에 뭐 예를 들면 모자라든가 또는 이 머플러라 그러나 목도리 같은 걸 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반드시 나가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신 다음에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덜 하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플 때 반드시 혈압을 한 번씩 측정해 보셔서 혈압의 변동폭이 너무 큰지 아니면 평상시에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블루보틀 님이 주셨는데요. 치골 지방 흡입 이후에도 혈전이 생길 수가 있나요? 다른 부위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치골 쪽에도 혈전이 생기는 거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지방 흡입술 하시거나 또는 대퇴골, 골절이 되신 분들 중에 갑자기 흡사를 하거나 간혹은 그 부위가 갑자기 막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 흡입을 할 때 흡입되던 지방도 중에 작은 지방 덩어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대퇴골 골절이 되면 뼈 속에 있던 작은 지방 성분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돌아다녀서 혈전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하면은 폐로 날아가서 급사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경우는 지방 뭐 색전증 이런 표현을 쓰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 흡입술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아무래도 좀 붓기가 생겨져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오래 있게 되면 그쪽에 있는 혈관들 안에 특히 정맥 안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우리 사람 몸은 어디를 상관없더라도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질문까지 하고 또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영도님은 네, 그동안에 이제 종아리부터 발 전체가 시리고 차갑고 아프다고 하셔서 허리인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말초혈관제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오영도님의 연세라든가 또는 동반 질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허리나 여러 가지 그 신경의 문제로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동맥 질환 또는 정맥 질환에 의해서도 충분히 저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두 가지가 병합이 되면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관 질환은 진단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 외래 오면 저는 사실 양말 벗겨서 몇 가지 이렇게 손으로 집어만 봐도 대략 알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진료받으시는 곳에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제가 제 준비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또 질문 주신 것도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또 다른 환자의 실제 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시면 주증상이 가슴이 아파서 오셨어요. 30살입니다. 나이가 엄청 젊죠. 특별한 병력도 없었는데 보시면 내원당일 아침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워크숍을 했다 그러고요. 오후 6시부터 친구랑 대화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다 그랬고 옛날에 9점이면 진짜 미친 듯이 아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랬고 양팔도 떨고 있다 그랬고요. 식은땀도 흘린다 그랬고 어금니가 빠질 듯하게 아프다. 침을 삼키는데도 목을 붓는 걸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심하죠. 이게 전형적인 심근경색증, 전형적인 혈전에 의한 혈관 폐색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검사 안 해도 이 병일 건 대략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응급 시술을 해봤더니만 보시면 까만색의 혈관인데요. 조영수로 이쪽 혈관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혈전으로 막힌 겁니다. 100% 막힌 부위고 제가 그래서 풍선으로 뻥 뚫어줬더니만 예, 혈관이 보이죠. 이러면서 환자는 통증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병원에 빨리 오시면 비단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병원도 누군가는 혈전으로 생긴 혈전을 잘 이렇게 찾아내고 치료해주고 제거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혈전에 의한 혈관병은 반드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자는 나이가 비록 30살이지만 왜 그러면 혈전이 생겼느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맥의 혈전은 멀쩡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소위 말해서 씨앗이 돼서 거기서 혈전이 이렇게 들러붙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혈관을 봐도 보시는 것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위가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나이는 비록 어리긴 하지만 실제 혈관의 동맥경화증, 죽상동맥경화증은 최소 60대, 70대 정도일 정도로 이 혈관 자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혈전으로 심근경색이 생겼던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시술과 수술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제가 시술하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술은 환자를 전신 마취를 걸지 않고 칼을 쓰지 않고요. 모든 시술을 보시면 부분 마취에다가 제가 환자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하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약간 수술 같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전신 마취를 걸고 시술로 판막 치환술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크게 체력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술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술 사진 보시면 이 가운데 혈관이 혈전으로 콱 막혔고요. 제가 유도철선을 넣고 풍선을 하고 나면 혈관이 뿡 보이죠. 그죠? 없었던 시옷자 모양의 혈관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스텐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혈관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혈전이 막히게 되면 철선을 집어넣고 혈전을 제거한 다음에 풍선을 하고 필요하면 스텐트를 넣고 시술을 마무리한다. 그게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이랑 성형술, 즉 스텐트 삽입술 또는 풍선 확장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혈관 안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혈관 안에 뭔가 상처가 받았을 때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때문에 상처받은 혈관 안에다가 피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염증세포가 거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쭉 가게 되고 지나가던 피 속에 있던 기름들을 얘들아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같이 만나서 이 벽지 뒤에서 헐크 같은 이 자이언트 셀을 만들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좁아진 혈관 안으로
지나가다가 이제 혈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기름찌꺼기가 쭉 끼게 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끼고 대부분이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혈전이 이제 생겨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기름찌꺼기에서 혈전이 펑 하고 나오면서 혈전으로 촥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심장혈관에 혈전, 심근경색증은 어느 날 갑자기 무작정 생긴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름찌꺼기라고 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죽상동맥경화증에서는 협심증 그리고 혈전에서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죠. 뇌는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 콩팥 같은 경우도 혈전이나 동맥경화증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서는 신부전이 생길 수 있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름찌꺼기 죽상경화증과 혈전은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혈전병, 동맥경화증 심장에 잘 걸리느냐? 보통 심장혈관은 세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나, 가운데 하나, 왼쪽 하나, 특히 세 가닥인데요. 이 모양이 마치 이렇게 돌려서 보면 임금님의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 관의 모양을 뗀 동맥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하는 제가 제 심장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구독자분들의 심장도 같이 뛰고 있는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관 안에 딱딱해지면서 기름이 끼게 되다가 막히게 되는 소위 말해서 급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바로 피가 모자란다 그래서 허혈, 피가 모자란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허혈성 심질환, 급심증, 심근경색증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림 보시면 정상은 잘 가야 되는데 협심증은 좁아져 있는 것이고요. 심근경색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사진을 보면 혈관 안에 기름찌꺼기 이렇게 끼어 있고 중간에 피가 가게 되죠. 이게 이제 협심증 단계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바로 혈전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고 이게 심근경색증이 심하게 되면 보시면 심장 근육이 파열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피가 마치 펌프처럼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되면 급사 위험이 매우 올라가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의 표정을 보시면 엄청 아픕니다. 아까 제가 환자 케이스 일부러 차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엄청나게 아픕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증상이 갑자기 오는데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오지게 아프고요. 뭘 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대략 50에서 한 7, 80% 좁아지면 협심증, 100%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 혈전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혹은 혈관이 멀쩡한데 혈관이 이렇게 경련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돌연변이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음주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이랑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은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부터 누구나 예외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저도 제가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조상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혈전이 생기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혈전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거. 아마 며칠 전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회사에 고위 관부로 계시는 분도 60대 초반에 심근경색증을 갑자기 급사하셨잖아요. 그만큼 예외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잠깐 이제 그러면 질문 들어온 내용을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젤님 주셨는데요. 노바스크라는 약을 때문에 아마 아까 피부가 제가 착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노바스크 약 때문에 그리고 복용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을 중단하시면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노바스크는 참 좋은 약입니다. 혈압도 잘 떨어져 좋은 약인데
단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경우가 있고 간혹은 잇몸이 좀 이렇게 두꺼워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을 중단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질문을 더 주셨어요. 가려움증, 얼굴 홍조가 있다고 하셨는데 탈모를 일으키는 어떤 성분의 약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약은 100%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다만 탈모 관련돼서는 특정 혈압약이 조금 더 탈모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탈모 클리닉에 가면 주는 탈모 약 중에 하나가 혈압약이 있어요. 뭐냐면 그 혈압약은 털을 좀 자라게 하는 그런 혈압약이 있기 때문에 아 탈모를 일으키는 고혈압약은 아마도 약을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해 보면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고혈압약이 참 요즘은 많이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특정 환자한테 딱 맞는 혈압약이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요즘은 어떻게 많이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성분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 약의 용량을 반으로 줄입니다. 근데 혈압이 너무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약의 또 용량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저용량을 복합하는 요법을 요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주치의랑 잘 상의해 보시면 주치의께서 충분히 조절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요즘은 인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고혈압은 가까운 개인 의원 찾아가셔 가지고 잘 관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엔젤 님이 다음 질문 주셨는데요. 85 세시군요. 어우 85 세시면 인제 아마 노바스크란 약을 제일 많이 처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정상이고 헤모글로빈이랑 혈색소 수치가 10 정도 나왔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주요 기관이 골수와 콩팥인데요. 골수와 콩팥은 연세가 드시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빈혈이 조금 약하게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적응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철분제 드셔도 호전이 없고 하신다 그러면 굳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상도 없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러면 제 강의로 잠깐 넘어갔다가 또 주신 질문에 제가 또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전이 생기기 싫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라고 말씀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80% 정도는 강의 지금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본인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운동, 비만, 흡연, 스트레스 본인이 조절하시면 적어도 8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여드린 환자처럼 30세, 39세, 43세 여성까지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비만, 운동 부족,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소위 말하는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 조금 손상을 일으키면서 어떤 몸에 나쁜 영향을 만들기 때문에 기름이 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또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또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인제 뭐 흡연, 스트레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또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저처럼 혈관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력입니다. 그 말은 부모님이나 직계가족 중에 누가 심혈관 질환이나 혈전의 병력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고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나의 환경과 나의 생활 습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조장탄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충분히 네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것 같고요. 위험 인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혈전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이거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혈압도 뭐 너무 낮으면 저혈압이네 어떤 말씀만 해야 하시는데 아니에요. 혈압도 낮을수록 좋아요.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 간접흡연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고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력 잘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혈전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쪼끔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저도 사실 나이가 되면 자꾸 성격이 나빠지는데 네. 조금 이렇게 성격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보시면 심근경색증, 심장 혈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이 담배이고요. 반면에 뇌졸중, 즉 머리의 혈전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그 다음이 운동, 그 다음이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장이든 뇌든 혈전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그럼 혈전이 잘 만들어지는 어떤 환경이 뭐냐라고 던지면 딱 들으시는 답이 요거입니다. 바로 세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가 피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오래 탄다거나 여기 주신 것처럼 수술 후에 오래 누워 있거나 또는 교통사고 당하고 깁스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경우는 또는 우리 왜 와상 환자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 손상, 바로 담배 피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응고 상태, 멀쩡하더라도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염증입니다. 치주염, 피부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등 모든 염증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암이 있거나 암이 있었던 분도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움직이지 않거나 혈관이 손상되어 있거나 또는 과응고 상태인 경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연세가 드시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부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서럽죠. 서러워도 어떡해요. 그래도 이건 뭐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나이 들면 정상적으로 혈관이 딱딱해지고 기름이 끼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거. 심근경색증보다 혈관이 콱 막혔죠. 혈전으로. 제가 혈전을 제거하고 스텐트를 넣으면 뻥 뚫렸습니다. 혈전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온 혈전도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심장 근육이 이쪽이 괴사가 되어서 불그스레하게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혈전으로 인한 심장병이 왔다고 의심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제 환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고 쥐어짠다. 빨래를 쥐어짜듯이 아프다. 가슴 쪽이 고춧가루 뿌린 듯이 아프다. 가슴 쪽이 짓누르듯이 코끼리가 누르듯이 바위가 누르듯이 아프다. 이러면 빨리 오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갑자기 어느 날 생기면 바로 네, 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머리는요. 뇌졸중, 중풍은 어때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 힘이 없다. 갑자기 말이 어눌러진다. 갑자기 어지럽다. 비틀거린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두통이 생긴다. 의식을 잃었다. 이러면 머리 혈관에 혈전 의심하셔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요. 뇌졸중은 그래서 보면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합니다. 이 할 때 똑같이 이하고 웃어라 했을 때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안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손을 내려라 했는데 만약에 한쪽이 떨어진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발음이 꼬인다. 혓바닥에 갑자기 이렇게 꼬이면 중풍일 가능성도 있고요. 눈을 봤는데 눈이 못 따라오고 한쪽, 딴쪽이 같이 보고 따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뇌졸중 의심하셔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해서 심장병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던 경험을 갑자기 생겼다. 뇌졸중 이런 증상 생기면 119 빨리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은 토하거나 쇼크, 어지럼증, 발열, 발한으로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치료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이 좁아져 보이시죠? 여기가 그죠? 이건 협심증 환자. 스텐트 넣고 나면 멀쩡해졌죠? 스텐트 말고는 이렇게 가슴 열고 개용 수술한 우회로 수술이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스텐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관 안에 금속으로 된 망을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증 말고 일반적인 협심증일 때는 언제 협심증을 의심해야 되느냐?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가슴이 아픈데 보통 5분 정도 아픕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심하면 턱이나 숨 찬 것까지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턱부터 왼쪽 가슴 명치까지 아프고요. 어깨나 안쪽 겨드랑이까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움직일 때 이쪽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 저한테 또는 가까운 이제 심장 전문가한테 빨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는 병원에 가시면 요즘 뭐 심전도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운동부와 CT, 심지어 조영술까지 하게 되면
금방 결과가 금방 나오고요. 제가 이과를 한 이유도 검사에서 결과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과를 했거든요. CT도 여기 보면 딱 보이죠, 그죠? 시술 이렇게 손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됩니다. 그리고 혈전이 한번 생긴 분들은 약을 평생 드셔야 돼요. 동맥경화 때문에.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평생 드셔야 되고, 당연히 콜레스테롤 약은 가장 기본이고요. 혈압약 같은 경우도 평생 동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던 수술을 받던 그냥 약물 치료하던 어쨌든 약은 평생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치료와 약물과 시술, 수술 말고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잘 드시고요. 운동 많이 하시고요. 내일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또 운동에 관련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내일 꼭 또 생방으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혈전이 덜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9대 생활 수칙을 만들었어요. 담배 피지 말고 술 적게 먹고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살찌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증상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라 119 하고, 그리고 제발 의사들이 주는 약 잘 드시고, 아시겠죠? 요것만 잘 지키셔도 혈전이 생기시는 위험을 많게는 8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혈전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혈전이 생겼을 때는 초응급입니다. 굉장히 빨리 액션을 하셔야 되고 골든타임 안에 가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면 되긴 하지만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럴 때 혈전이구나 빨리 병원 가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또 채팅창에 들어온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네. 키보드 매니아님 거부터 해볼까요? 네. 다리가 붓고 당기고 어느 날 보니 파란 핏줄이 겁나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하지정맥류고 혈전 같은 건 아니겠죠. 혈전 생기면 피부에 표시가 나나요 하셨는데요. 대부분 아마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하지정맥류가 되게 되면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커지기 때문에 피가 천천히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전이 생겼다가 풀렸다가 생겼다가 풀렸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하는 이유 또는 스타킹을 신으라고 하는 이유가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혈전의 고위험 환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혈전이 생긴다 하더라도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푸르스름한 그 부위가 점점점 색깔이 진해지면서 심각하게 되면 검게 되고요. 심하게 되면 거기 괴사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아직 파란 핏줄이 튀어나온 정도만으로는 혈전은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많이 움직이시고 물 많이 드시고 관리를 그다음에 관심은 계속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용도 님이 주셨고요. 네. 만 60세 여자분이시고요. 고혈압 없고 LDL 85에서 90 아주 좋죠. 당화혈수도 5.4에서 5.9면 뭐 비교적 아주 좋으신 편이고 공부혈당 좋으세요. 네. 네. 전신가렵지 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 잘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혈관비형의 가능성은 저 정도라고 하시면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주로 제가 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지금 주신 여러 가지 허리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십니다. 네. 네. 김홍훈 님이시고요. 네. 62세 남자분이신데 좌전하행지 말단부가 90% 좁아진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시술보다는 관리하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데 최근에 심방세동 또는 그 사촌인 심방조동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산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고 부정맥 증상이 올 때 많이 불안해서 항불안제를 먹곤 합니다. 네, 좁아진 혈관이 말단부라 약으로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게 최선일까요? 말씀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치의랑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긴 하지만 첫 번째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말단부가 정말 말단부냐 아니면 말단부인데 조금 위쪽 말단부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주 뒤쪽의 말단부는 시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단부 중에 조금 입구 쪽 말단부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부정맥도 생기셨고 또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산에 오를 때 숨이 차고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것 때문에도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주치라고 한다 그러면 병변이 만약에 허락한다 그러면
시술하면 되고요. 요즘은 시술할 때 꼭 스텐트가 아니더라도 너무 혈관이 작거나 하게 되면 약물 풍선 같은 것들로도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주치의랑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부정맥과 협심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시술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저님. 네. 수술 후 혈전으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방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족력이 있어서요. 수술 후 혈전으로 인한 사망률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혈전으로 사망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후에 수술 후 다음날 가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후에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몇 시간 뒤 혈전으로 폐를 막아낸 심정지로 CPR했으나 사망했으라고 하셨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이죠. 사실은 저희가 수술을 하는 의사, 의료진 입장, 그리고 아마 중환자실에 누가 가족분들이 입원하신 경우를 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수술 중에 벌어지는 출혈, 수술 중에 벌어지는 감염 또는 수술 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합병증도 겁나는데요. 지금 케이스 주신 것처럼 수술 후부터 환자분들이 아마 통증이 있으니까 잘 못 움직이시죠. 그러면 혈전의 고위험이 되죠. 또 하나 이제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장기를 건들게 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폐렴도 생기죠. 이러면 또 혈전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 같은 거 하시면 스타킹도 신기고 또 요즘은 병원이나 중환자실 가면 다리를 계속 이렇게 쥐었다 짰다 쥐었다 짰다가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런 압력기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요즘은 심한 경우는요. 혈전 예방약을 미리 주사 같은 걸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많거나 동반 질환이 많은 분들은 정말 정말 고위험이고요. 또 수술의 종류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망 확률은 사실은 뭐 지금 케이스처럼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대부분 폐색전증 같은 것들로 가면 사망률이 너무 치명적이고 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예방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수술 직후에 아프더라도 몸을 빨리 움직이는 것, 그리고 뭐 금식이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물을 좀 많이 드신다는 것, 그리고 담당 의료진에게 이런 가족력을 말씀하시면 그와 관련된 혈액 검사 등을 미리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약 또는 예방 처치법들을 미리 하기 때문에요. 가족력 있다 하시더라도 요런 정보를 정확하게 담당 의료진에게 전달하시면 충분히 제가 봐서는 요즘은 예방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경희 님, 저는 어릴 때 천식 알아서 담배 이런 거 안 피우는 좋은 현상인가요? 네. 담배는 저처럼 혈관 보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담배 피면 절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천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담배는 안 하시는 것이 혈전 예방이나 죽상동맥 경화증, 혈관에 위해서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베개 품격님, 나이가 들고 특히 배가 많이 나왔는데 배 아래쪽에 보면 파랗게 혈관들이 보입니다. 혈전인가요?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혈관이 이게 바로 정맥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아무런 압력이 없어요. 그냥 피가 심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아이인데 배가 나오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만한 바위가 있게 되죠.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 혈관들은 피가 많아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소위 말하는 정맥류입니다. 이게 다리에 생기는 게 주로 하지 정맥류고요. 선생 같은 경우는 배에 생기는 복부에 있는 정맥류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혈전은 아닐 것 같고요. 살 빼셔야죠. 빨리 뱃살 빼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지름길. 그리고 뱃살이 많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혈전을 만드는 고위험입니다. 꼭, 네, 파이팅. 네. 네, 양미자님. 노바스크를 50세부터 혈압약으로 드시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도 한 달째 먹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마비가 오고 허리가 아파서 네, 하는데요. 고지혈증 약이 사실은 복용하시고 난 다음부터 저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고지혈증 약이 좋은 약입니다만은 고지혈증 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근육 통증이기 때문에요. 약을 변경하거나 감량하거나 담당 주치의랑 상의하셔가지고 약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저런 부작용 생기면 약 바꿔야 되거든요. 네. 얼른 주치의 찾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엔젤님이시고요.
22세 남성인데 2년 전에 기흉으로 관을 꼽았고, 네. 흉통 엄청 심하죠. 이게 이제 혈전이 막혔을 때 오는 통증이랑 기흉으로 오는 통증이랑 조금 다르죠. 네, 다르긴 하지만 아픈 거는 진짜 엄청 아픕니다. 어쨌든 지금 기흉에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가까운 조금 큰 병원에 빨리 들어가 보시는 것이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간혹은 정말 기흉이 심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생겨있은 혈전은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 드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된장, 뭐 청국장이라 그러죠. 나토키나제 많이 이런 음식 드시면 좋고요. 특히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 같은 거 드셔도 혈전 같은 거 조금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가정님은 남편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가슴에 통증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괜찮잖아요. 그럼 괜찮으신 거예요. 대부분 심장병이 있으면 증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옵니다. 계속. 근데 옛날에 한 번 있다가 뭐 몇 년 전, 몇 달 동안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평상시에 열심히 스트레스 안 받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용인 곰돌이님이 단백질 S와 C 결핍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와파린 조절하셨던 눈물표 다른 방법이 없나요? 하셨는데요. 단백질 S와 C가 바로 우리 몸의 혈전을 관장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저 아이들이 부족하면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요. 현재는 와파린 또는 이제 노악이라고 하는 경구용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 SC 결핍 때문에 혈전이 많이 생긴 병력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구용 항응고제를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약을 좀 오랫동안 드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달빛님 비장 제거했는데요. 아스피린은 계속 복용 중입니다. 혈소판이 60만이라 떨어지지 않습니다. 혈전이 고민이 괜찮을 거 하셨는데요. 비장 제거를 하고 나면 혈소판 수치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혹시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혈전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투여한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물론 아스피린과 다른 약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아스피린 드시면 크게 걱정되지는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보다는 기능, 모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은 시간이 이미 욕심이 많아서 시간이 이미 지나가지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요 방송 밑에다가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제가 보고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셨는데 답변 너무 다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질문 주신 분들의 내용을 대략 보면 그래도 본인의 건강에 관심도 많고 또 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기 때문에 겁내하시고 조심하시고 예방하시면 혈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족한 제 강의를 구독해 준 여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심장 관련된 환자분들에게 운동 관련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내일 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